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민입니다. 2024 승무패 10회차는 컨퍼런스 32강 7경기, 유로파 32강 7경기입니다. 지난 9회차는 의외의 2월이 나왔는데요. 역배 2개와 중배 4개가 나왔는데 역배와 승률이 같은 중배 매치가 2경기여서 역배가 4경기가 되었던 회차로 픽이 분산되면서 2월이 된 걸로 보입니다. 이번 회차 컨퍼런스 유로파 플레이오프 2차전인데요. 지난 8회차 1차전에서는 역배 4개와 중배 3개로 2월이 유력했으나 복터진 갬블러분 한 분이 1등 독식을 했었기에 이번 회차도 독식이나 2월이 가능해 보이는 회차로 보입니다. 멤버십 회원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영상에 시간이 부족해 못 올리는 분석 내용의 일부는 커뮤니티에 5-6개의 매치를 후토크로 올리고 있으니 회원님들의 4-5개의 본인 최종 픽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됩니다. 꼭 필독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컨퍼런스 2차전 불가리아의 루드고레츠와 스위스의 세르베트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에서는 공방전 끝에 무득점 무승부로 2차전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배당은 1.99 대 3.39로 정배당인데 1차전에 비해 정배당이 더 낮아지며 루도고레츠의 우세를 주었습니다. 루도고레츠에는 부상 선수는 없고 세르베트에는 수비수 둘린의 부상이 있습니다. 양팀 1차전에서는 50대 50의 볼 점유율로 팽팽한 경기였지만 결정적인 기회는 세르베트가 더 많은 경기였습니다. 홈이라는 이점도 있었고 루도고레츠가 2차전에서 결정을 지을 목적으로 수비로 내려앉으며 공방전이 되었던 경기였는데요. 이번 매치는 반대의 경우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홈인 루도고레츠가 공격적으로 나오고 역습 한 방을 노릴 세르베트가 되겠는데요. 루도고레츠에는 시즌 16득점의 골게터 소티리우가 1차전 결정을 했었는데요. 이번 매치 선발 출전이 유력하며 공격력이 앞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루도고레츠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컨퍼런스 2차전 크로아티아의 디나모 자그레브와 라리가 베티스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 베티스의 홈에서 1대0으로 자그레브가 승리했습니다. 배당은 2.78 대 2.49로 역배당인데 1차전 자그레브가 5.25의 고배당의 불리한 배당에서도 승리하며 이변이었던 경기였습니다. 자그레브에는 공격에 르르미치의 부상이 있고 베티스에는 공격에 페레스, 가르시아, 중원에 마크로카, 로드리게스, 까르발류의 부상이 있습니다. 부상 선수가 많은 베티스는 전력의 공백이 있었지만 점유율에서 앞서며 경기는 주도했는데 후반 72분 베티스의 핸드링 반칙으로 얻은 PK를 자그레브가 성공시키며 자그레브가 승리했었습니다. 베티스는 우세한 경기에서 골대로 맞고 나오는 불운까지 겹쳐 홈에서 패하는 이변 매치가 되었는데요. 원정이지만 16강 진출을 위해 공격적으로 나올 베티스와 무승부만 해도 진출하는 자그레브는 수비로 내려앉아 역습을 노릴 걸로 보이는데 1차전 운이 없었던 베티스로서는 원정 닭공이 될 텐데요. 자그레브의 역습이 그리 날카로워 보이지는 않아 배당에서도 무승부가 3.26으로 제일 높아 무승부가 없을 경기로 봤습니다. 자그레브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컨퍼런스 2차전 노르웨이 보데글린과 네덜란드 아약스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 아약스의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배당은 2.30 대 2.70의 정배당을 주었는데요. 1차전 무승부는 4.71의 고배당 무승부로 이변 매치였습니다. 노르웨이에는 골키퍼 하이킨의 부상이 있고 아약스에는 공격의 아크폼, 중원의 덴보맨, 수비의 수탈로의 부상이 있습니다. 1차전에서 2골로 앞서며 다 이긴 경기를 91분, 97분 극장골 2골로 놓친 보데글림은 아쉬웠던 경기였고 아약스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약스의 포백이 아쉬운 경기력을 보이며
일찍 골을 먹는 모습이었는데요. 후반 90분까지 두들겼지만 득점을 못 올리다가 91분 PK를 얻으며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보데굴림은 주전 센터백 비오르티프가 후반 교체 출장했지만 퇴장당하며 이번 매치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노르웨이는 시즌 시작 전으로 체력 면에서 유리하고 아약스는 리그 중이라 경기 후 5일 휴식이라 충분한 휴식은 취하지만 원정 경기라는 핸디캡은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 성적도 5위로 부진한 아약스는 리그 순위도 끌어올려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직전 리그 4명과의 홈 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를 하며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보데글림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유로파 32강 2차전 리그앙 툴루즈와 포르투갈의 벤피카의 매치입니다. 양팀은 1차전 벤피카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벤피카가 승리했습니다. 배당은 4.14 대 1.85로 큰 차이의 역배당을 주었는데 1차전 툴루즈의 배당은 8.86으로 더 큰 차이의 고배당이었습니다. 툴루즈에는 공격에 부클랄, 수비에 장르라우 부상이 있고 벤피카에는 공격에 탱스테트, 수비에 알렉산드르바의 부상이 있습니다. 벤피카의 디마리아의 PK 2방으로 승리한 경기였는데요. 1차전은 볼 점유율은 대등했지만 슈팅수 17대2로 일방적인 공격이었지만 유효 슈팅수는 4대2로 큰 차이 없는 벤피카의 슈팅 난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4-2-3-1 같은 포맷을 쓰지만 벤피카의 3선의 투 미들이 좀 더 공격적인 스텝을 취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필드골을 툴루즈가 넣었는데요. 만들었다기보단 세컨볼에서 좀 더 집중력이 앞선 툴루즈의 필드골이었습니다. 슈팅 난사에도 마무리를 못한 벤피카의 공격력은 이번 원정 매치에서 툴루즈가 라인을 올려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득점을 올리기에는 좀 더 쉬울 수 있을 건데요. 1차전 극장 PK로 패한 툴루즈로서는 마냥 수비만 할 수 없게 되어 벤피카에게는 득점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여 양팀 특출난 공격수가 없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한 골 차의 공방전 끝에 저득점의 결과가 나올 매치로 생각합니다. 툴루즈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유로파 32강 2차전 리그앙 스타드렌과 세리에아 AC밀란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 밀란 홈에서 3대0으로 밀란이 완승을 했습니다. 배당은 2.63 대 2.66으로 차이가 없는 정배당을 주었고 1차전 배당에는 렌이 5.22의 고배당으로 열세를 주었고 배당처럼 완패를 했었습니다. 렌의 부상 선수는 없고 밀란에는 중원의 포베가, 베나서, 수비의 토모리, 티아오의 부상이 있습니다. 공중볼 우세가 승리로 이어진 매치인데요. 밀란의 중원 치크의 헤더 2골이 전반의 승리를 결정지었고 레앙의 좌측 돌파는 여전히 위력적으로 후반 골까지 넣으며 그 위력을 실감한 렌입니다. 지루의 공중볼을 막기 위한 렌의 수비는 오히려 치크에게 헤더골을 내주며 이번 매치에서도 가장 큰 고민이 될 걸로 보이는데 3점 차이 여유가 있는 밀란을 홈이라 해도 렌이 밀어붙이기에는 빠른 발의 레앙이 버티고 있어 맘 놓고 공격을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 보입니다. 비록 챔스에서 탈락해 유로파로 밀렸지만 챔스의 매운맛을 보여준 1차전인데요. 직전 리그에서 몬차 원정에서 4대2로 패한 밀란은 다음 경기인 리그 4위 아탈란타와의 일전이 있는데요. 3위인 밀란과는 승점 7점 차이로 승점에 여유가 있는 밀란이지만 감독의 생각에 따라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을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스타트렌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유로파 2차전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와 리강 랑스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 랑스 홈에서 0대0 무득점 무승부를 했습니다. 배당은 2.38 대 2.99로 정배당을 주었고 1차전 배당은 1.70 대 5.01로 랑스의 저배당으로 큰 차이의 우세를 주었지만 무승부를 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에는 중원의 실라이, 수비에 리엔하르트의 부상이 있고 랑스에는 중원의 마차도의 부상이 있습니다. 1차전 팽팽한 경기로 전반 프라이부르크의 전방 압박에 랑스가 고전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후 후반 압박이 느슨해지며 랑스의 반격이 시작되었고요. 랑스에게 기회가 왔지만 골키퍼의 세이브로 위기를 모면하는 프라이부르크였습니다. 리그와 컵대회는 국가 간을 이동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지만 프라이부르크가 최근 리그 홈에서 3연패 후 1무승부를 하며 흐름이 부진해 홈이라고는 해도 장점을 가져가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랑스는 리그 원정에서 3연승 후 1무승부 중으로 원정 성적이 프라이부르크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컨퍼런스 2차전 슬로바키아의 슬로반과 오스트리아의 그라츠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 그라츠의 홈에서 4대1로 그라츠가 대승을 했었습니다. 배당은 2.51 대 2.60으로 정배당을 주었는데요. 1차전 1.78 대 4.52로 홈팀 그라츠의 저배당에 비해 원정 경기를 감안해서인지 큰 차이 없는 정배당을 주었습니다. 슬로반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고 그라츠에는 수비에 비티리의 부상이 있습니다. 양팀 볼 점유율은 대등했지만 4-3-3 포맷을 쓰는 슬로반의 역삼각형 미드필드에서 상대의 키패스를 차단하지 못하며 여러 번의 기회를 주는 모습이었고 중원과 사이드에 뿌려지는 패스를 역시 차단하지 못하며 골을 내주었는데 76분 퇴장까지 당하며 수적 열세에서 쐐기골까지 먹으며 대패를 했습니다. 홈에서 몰아쳐야 하는 슬로반으로서는 3골 차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뒷공간을 비워놓는다면 역습으로 골을 먹을 수 있는 매치라는 생각도 들고요. 역습이 먹힌다면 그라츠의 승리가 보이는데 큰 점수 차이가 경기 양상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관건입니다. 선취골이 일찍 터진다면 난타전이 될 매치로 직전 경기 교체로 들어와 퇴장당한 슬로반 중원의 바이스가 주전 선수는 아니라 전력의 손실은 없어 보이나 무승부만 해도 괜찮을 그라츠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슬로반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컨퍼런스 2차전 분데스리가 프랑크푸르트와 벨기에의 위니옹의 매치입니다. 양 팀은 위니옹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배당은 2.00 대 3.65로 정배당을 주었는데요. 1차전 배당 2.16 대 3.26의 정배당에 비해 홈팀의 우세를 더 주었습니다. 양팀 주전 선수의 부상은 없고요. 양팀 1차전에서 프랑크푸르트는 전반 70분 안에 공격의 자이비와 칼라이치치가 쉽게 2골을 넣으며 무난한 승리를 하는가 싶었는데 후반 방심에 허를 찔리며 2골을 내주고 무승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8분 위니옹의 중원 반흐트가 퇴장당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잘 버텨내며 무승부를 해내었는데요. 이번 매치 결정하면서 중원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리그에서는 최근 1패 후 2무승부를 하며 주춤한 흐름인데요. 득점도 올리지만 실점도 하며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3백을 쓰는 프랑크푸르트가 3-4-1-2 포맷에서 3선의 4명이 사이드 수비 시 리커버리가 늦어 후반 체력이 떨어지며 골을 먹었는데요. 홈에서 후반 지구력이 버텨주고 3선에 5명으로 배치해 뒷문을 막는다면 선제골을 지켜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컨퍼런스 2차전 헝가리의 페렌츠바로스와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의 매치입니다. 양팀은 1차전을 올림피아코스가 홈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배당은 2.19 대 3.11로 정배당이고 1차전 배당은 올림피아코스가 1.97 대 3.82로 저배당이었습니다. 양팀 부상 선수는 없고요. 1차전 팽팽하던 양팀의 경기였는데 전반 2분 만에 페렌치의 선취골이 있었지만 오프사이드로 취소되며 경기를 주도할 수 있었던 페렌치의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4-3-3 포메어의 올림피아가 공방전 중에
후반 83분 우측 돌파 후 크로스에서 페렌체의 수비수들이 볼을 흘러보내며 골문 앞에서 파고들던 올림피아의 카비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주며 골을 먹고 1대0으로 패했습니다. 한 골 차의 승부는 2차전에서 뒤집거나 무승부 후 연장 승부차기까지 갈 수 있는 홈으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어 우선 페렌츠가 초반 공세를 퍼부을 걸로 보이는데요. 초반에 올림피아가 어느 시간까지 막아낼지가 관건이고 그 시간에 따라 경기의 결과가 달라질 걸로 생각됩니다. 4-2-3-1 포메의 페렌츠는 1차전 사이드백의 뒷공간을 내주며 패했는데 공격에 치중할 페렌츠로서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이른 시간 득점이 필요해 다음이 없는 매치라 선취골에 따라 일찍 승부가 날 수도 있을 매치입니다. 페렌츠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컨퍼런스 2차전 폴란드의 레지아와 노르웨이의 몰데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을 몰데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몰데가 승리했습니다. 배당은 2.04 대 3.37로 정배당인데 1차전 배당은 몰데가 2.04 대 3.50의 저배당으로 몰데의 우세를 주었고 결과도 몰데의 승리로 나왔는데요. 이번 매치는 레지아의 저배당으로 대등한 양팀의 전력을 감안해 홈팀의 우세를 주었습니다. 레지아에는 부상 선수는 없고 몰데에는 중원의 네츠원, 수비의 브레이빅, 골키퍼 칼스트롬의 부상이 있습니다. 1차전에서 몰데는 전반 23분 만에 3골을 넣으며 일찍이 승부를 결정하는 듯 했지만 몰데의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며 후반 64분과 71분에 추격골을 먹으며 간신히 승리를 했습니다. 몰데는 3-5의 포메를 쓰며 3-4-3 포메를 쓰는 레지아의 3백 양측면과 중앙을 적절히 공략하며 3골을 넣기까지는 완벽한 경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빌드업에서 중앙에 볼을 찔러 넣어주면 원터치로 우측으로 뿌려주거나 중앙으로 넣어주며 3골을 모두 성공시켰는데요. 리그 시작전인 노르웨이의 몰데가 조직력 면에서 잘 만들어져 보였고 3미들의 짧은 터치의 키패스들이 잘 짜여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 64분과 71분 연속 추격골을 먹는 장면에서는 5백으로 내려앉으며 지키는 모습에서 상대의 크로스에 수비수들이 상대 공격수를 놓치며 2실점을 했는데요. 아직 시즌 전이라 수비에서는 발이 덜 맞는 모습이었습니다. 몰데의 공격수 굴브란센의 빠른 침투와 연결까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2골을 넣었는데 폼이 최고로 올라와 보였는데요. 이번 매치에서도 활약이 기대됩니다. 레지아의 단통 패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유로파 32강 2차전 세리에A AS 로마와 네덜란드의 페예노르트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은 페예노르트 홈에서 1대1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배당은 2.11 대 3.41로 정배당이고 1차전 배당에서 반대의 배당률로 역시 정배당이었습니다. 로마에는 중원의 파레데스의 경고 누적 징계 결정이 예상되고 산체스, 스피나촐라의 부상이 있고 페예노르트에는 부상 선수가 없습니다. 루카쿠의 헤더로 패배를 면한 로마는 감독 교체 버프 효과를 리그에서는 3연승 후 리그 1위 인테르에게만 패하며 잠시 주춤했지만 직전 리그 프로시노네의 원정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며 공격적인 팀으로 완전히 변모했는데요. 그래서 2차전 홈 경기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며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예노르트도 리그에서 3연승하며 상승세인데 리그와는 다르게 컵대회에서는 득점과 실점에서 로마가 앞서 있습니다. AS 로마의 단통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유로파 32강 2차전 체코의 스파르타 프라하와 터키 갈라타사라이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은 갈라타사라이가 홈에서 3대2로 승리했습니다. 배당은 2.54 대 2.63으로 정배당인데 1차전 갈라타의 홈 배당은 1.53 대 6.18로 큰 차이의 정배당이었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스파르타의 부상 선수는 없고 갈라타에는 중원의
올리베이라, 수비에 바르디치의 부상이 있습니다. 양팀은 1차전에서 스파르타의 센터백 넬손이 퇴장당했고 갈라타에는 중원의 리네사의 퇴장이 있어 이번 매치 결정이 예상됩니다. 갈라타의 전방 압박에 빌드업 실수로 골을 내주는 스파르타는 기세가 꺾이며 고전하다가 갈라타의 퇴장으로 다시 기회를 잡으며 동점골을 넣었지만 추가 시간을 버티지 못하고 갈라타의 에이스 이카르디에게 골을 먹고 패했는데요. 원정에서 무승부를 했다면 이번 홈 경기에서 16강 진출이 가능성이 더 컸었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이번 시즌 EPL에서 실패하고 임대된 토트넘의 산체스, 은덤벨레, 첼시의 하켐 지예흐, 크리스탈의 자하가 나름 출전 시간을 늘리며 팀 전력에 보탬이 되며 리그에서도 1위를 하며 상승세입니다. 무승부만 해도 16강에 진출하는 갈라타는 급할 게 없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며 역습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차전 상대의 전방 압박에 빌드업에 애를 먹던 스파르타로서는 좀 더 경기를 편하게 운영할 수 있겠지만 역습에 대한 대비보다는 득점이 우선이라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승과 패가 갈리는 경기가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스파르타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유로파 32강 2차전 리그앙 마르세유와 우크라이나의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은 도네츠크의 홈에서 2대2로 무승부를 했습니다. 이번 매치 배당은 1.73 대 4.62의 정배당으로 마르세유의 승산 쪽으로 배당이 더 낮아졌습니다. 마르세유에는 중원에 발렌탕의 부상이 있고 도네츠크에는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습니다. 아스날에서 최고의 시간을 보냈던 오바메양이 바르셀로나, 첼시 등을 돌고 돌아 마르세유로 이적하며 아스날 시절까지는 아니지만 폼이 살아나며 팀의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1차전에서도 깔끔한 선취골과 어시스트까지 올리며 제 몫을 다했습니다. 도네츠크는 4-1-4-1 포메로 중원의 숫자를 많이 두는데 마르세유도 3-5-2 포메로 중원의 숫자를 많이 두고 있어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는 팀이 경기도 지배할 걸로 보입니다. 원정에서 볼 점유율에서는 조금 밀렸지만 다른 스탯에서 앞서며 약간 우세한 경기를 펼친 마르세유인데 최근 리그에서는 6경기 승리가 없이 부진한 흐름이라 이번 홈매치에서 승리하여 16강 진출과 리그에서의 반등을 할 발판을 만들 좋은 기회로 보입니다. 마르세유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유로파 32강 2차전 포르투갈의 스포르팅과 스위스 영보이스의 매치입니다. 양팀 1차전 영보이스 홈에서 3대1로 스포르팅이 승리했습니다. 배당은 1.36 대 7.78로 큰 차이의 정배당이고 1차전 배당도 큰 차이의 역배당으로 스포르팅의 우세를 주었습니다. 양팀 주요 선수의 부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보이스의 주전 센터백 카마라가 1차전에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며 이번 매치 결정할 걸로 보여 수비의 공백이 커 보입니다. 3-4-3 포메의 스포르팅은 중원의 콩갈베스가 경기 조율을 하며 리그에서도 6득점을 하고 있어 팀의 주득점원인 교케레스와 파울리뉴와 함께 팀 득점의 대부분을 책임지며 팀의 핵심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습니다. 1차전을 보면 4-3-3 포메의 영보이스는 2명의 센터백이 경기를 망쳐놓은 게 되었는데요. 초반 골대를 맞추며 우세를 보이던 영보이스가 전반 30분 센터백 아멘다의 자책골로 전세가 역전되고 후반 역습에 파울로를 막던 카마라가 퇴장당하며 추격의 의지가 꺾이며 경기를 내주었습니다. 마무리 능력에서 차이를 보이는 양팀인데 스포르팅의 공격수들의 폼들이 더 좋아 홈에서 충분히 득점을 올릴 것으로 생각되고 영보이스에는 확실한 공격수가 없다는 게 약점으로 보입니다. 스포르팅의 단통승을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